보다 못한 보좌진이 비상식량으로 준비해간 라면을 끓여서 영부인께 드렸습니다. 영부인은 라면 한 그릇을 아주 맛나게 비우시고 이제야 살 것 같다라면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라면 공양 3일째 갑자기 영부인이 라면 그릇을 앞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보좌진들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옆방에서 영부인께서는 박 대통령을 모시고 와서 두 분이 함께 라면을 아주 맛나게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수행원들은 라면을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씩 끓였다고 합니다. 현황 파악, 개선책 수립, 현장 지시, 지속적인 점검, 지시는 5%요. 점검이 95%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무 추진 방식이죠. 박 대통령은 태국 호텔방에서 며칠간 라면을 먹은 뒤에 유교사에게 약간 매운맛이 나면 좋겠다. 고춧가루를 넣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삼양라면 사장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인 것입니다. 라면은 나라와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뻗어 나갑니다. 제가 어려서 했던 농담 중에 이런 것도 있죠. 파월 장병들이 고국의 가족을 그리며 먹었던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요? 바다가 육지 라면입니다. 네. 조미미 가객이 부른 바다가 육지 라면을 저희는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했죠. 우리의 영웅, 징기스칸 이래 유럽을 정벌한 최초의 아시아인 차범근 선수 감독은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라면 한번 배부르게 먹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84년 LA 올림픽 그레코로마형 마이너스 62kg급 금메달리스트 김원기 선수, 이때 현역 군인 신분이었나요? 라면과 관련한 멋진 말을 했습니다. 비장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이라도 양을 불려 먹기 위해서 일부러 라면이 부르트도록 방치한 뒤에 그리고 먹었다. 그리고 나서 먹었다라는 거죠. 86년에는 라면 소녀가 등장합니다. 한국 육상 사상 최초의 아시안 게임 3관왕 임춘혜 선수. 라면만 먹고 운동했다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라면 사랑에 불을 당겼습니다. 사실은 라면을 즐겨 먹었다는데 이 기자가 좀 이제 과장을 해가지고 라면만 먹고 뭐라고 했죠. 그러나 미디어에서는 전설을 사람들이 사실처럼 믿으면 전설을 사실로 쓰라는 격언이 있기 때문에 라면만 먹고 운동했다는 임춘혜 선수의 말은 그대로 사실로서 굳어졌습니다. 이 스포츠 행사가 대한민국 라면 판매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이죠. 세계인들은 화면 속 관중석에 자주 잡히는 동양의 낯선 음식에 아주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도 모락모락 나고 뭔가 젓가락질, 국물, 국수, 이게 도대체 뭐냐. 대한민국의 컵라면은 6.25를 딛고 중진국으로 도약해 매력을 수출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상징과 같은 음식이 됐습니다. 컵라면, 이게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닙니다. 혹시 한국형 컵라면, 이게 언제 처음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라면 회사 직원 말고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놀랍게도 1972년입니다. 판매 부진했습니다. 왜? 간단하죠. 비쌌으니까요. 봉지라면보다 많이 비쌌거든요. 1979년에 봉지라면이 100원 할 때 면발이 가늘다, 스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포장지도 은박지로 반짝반짝하다, 그렇게 나왔던 고급 라면 장수면 200원이었습니다. 100원 차이였지만 국민들은 2배나 비싼 라면이 나오다니, 이렇게 정서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컵라면 그 양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비싸다, 소비가 잘 될 리가 없죠. 삼양사는 부진한 컵라면 판매를 위해서 1976년 자판기까지 만들어서 판촉에 나섰지만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쓰였던 자판기가 있다면 이것도 어디 박물관에 기증할 만한 그런 아이템인데 혹시 복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2년에 후발주자인 농심도 육개장 사발면을 냈습니다. 그 전에 81년에 사발면이 나왔죠. 그리고 83년에는 조금 뭐랄까요, 휴대성이 간편한 뿅뿅 컵면, 조영남 가객이 CM송을 불렀죠.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뿅뿅, 공부하다 생각나도 뿅뿅, 가볍게 해결해요 뿅뿅, 농심 뿅뿅 컵면인데 역시 획기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8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 때 획기적으로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산 컵라면은 이후로 세계 각지로 팔려나가면서 전 세계 휴대 시장, 휴대 음식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잠깐 말이 난 김에 이웃나라 일본의 컵라면 유행도 정치적 사건, 국가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72년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나가노현에서 벌어진 아사마 산장 사건이죠. 청년 공산주의자인 일본 연합적군파 멤버 5명이 아사마 산장 관리인의 아내를 인질로 잡고 열흘 동안 대치했던 사건입니다. 이 적군파는 대책 없는 운동권들이죠. 그 전에부터 산악 베이스 캠프에 틀어박혀서 이른바 테러리스트 군사훈련을 한다, 집단 교육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구성원 1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했고요. 총기 무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요도호 납북 사건, 김포공항을 거쳐서 평양으로 일본 여객기를 납치한 것도 이들 적군파의 소행이죠. 총기로 무장을 했으니까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 기동대원 2명이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회의 이목을 끈, 그리고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준 그런 이벤트, 정치적 사건이었는데요. 이후로 이른바 운동권 연합 적군파는 사그리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 경찰의 돌파 작전은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무려 시청률이 89.7%. 이때 기동대원들이 현장에서 먹었던 음식이 바로 컵라면입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판매 실적이 부진하던 일본 컵라면은 이 아사마 산장 사건 실황 중계 이후 전국적 애호식품으로 거듭났습니다. 2023년 현재 한국 부동의 라면 판매 1위 상품은 농심의 신라면이죠. 1991년부터 30년째 정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울 신자가 크게 그려진 신라면은 관련 법과의 투쟁을 거쳐서 얻어낸 이름인데요. 당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상품명 표시는 한글로 해야 하고 외국어를 병기할 때는 한글보다 크게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커다란 매울 신자 한자를 쓰는 신라면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심은 비합리적인 규정이라며 반론을 제기했고 보건사회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1988년 법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신라면 한자를 잘못 읽어서 행라면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재 개그죠. 허영만 화백은 식객 만화였다고 기억하는데 그중 이제 한 컷에 신라면을 그리고 간접 광고 금지 규정이 있으니까 화이트로 글자를 지워서 푸라면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행라면이 있다면 RTA 라면도 있습니다. RTA 라면이 뭔지 알면 신세대, 모르면 구세대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이 라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였더라? 원래는 불고기 라면이었는데 일반 명사로는 상품명을 쓸 수 없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그 라면 회사, 이게 농심도 아니고 삼양도 아니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라면은 괜찮느냐? 이 라면은 괜찮다. 그래서 CM송을 아마 주현미 가객이 불렀던 거로 기억합니다. 맛이라면 이라면 이렇게 나왔죠. 이 라면, 오기 끝에 탄생한 정말로 공전저루의 브랜드 명칭이 되겠습니다. 2001년 허진호 감독은 영화 봄날을 간다를 만들었습니다.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는 유지태를 향해 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뭐랄까요? 아주 뜻깊은 한마디를 던지죠. 이 한마디는 다른 맥락에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면서 불멸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모두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은근하고 품격 있는 유혹의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세 감독의 영화 개그맨, 주연은 안성기, 그리고 영화 감독 배창호가 배우로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라면 관련 대사가 나오죠. 라면 한 젓가락 얻어먹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라면 아시는 분이네. 라면은 역시 민자가 맛있어요. 계란도 파도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 민자 라면, 고수들만이 그 맛을 안다는 라면의 기본이죠. 민자 라면의 명소가 예전 명동 어딘가에 있었는데 지금 제가 상호는 잊어버렸습니다. 직사각형처럼 생긴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요. 이제 좀 폭이 좁았잖아요. 그래서 새 손님이 들어오면은 막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유쾌한 주방장께서 앞으로 밀착, 그럼 이렇게 앞으로 딱 밀착해서 뒤로 손님들 지나갈 수 있게 하고, 파인애플 주세요. 그러면 단무지 주고, 벽돌가루 주십시오. 그러면 고춧가루 줬습니다. 단골들끼리만 통하던 요마입니다. 자,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왜 김치찌개와 부대찌개는 라면 사리로 마무리해야 제격인가? 짜파게티, 짜파구리, 불닭, 볶음면 등 파생라면의 사회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면 땅, 뿌셔뿌셔 등 라면을 과자로 먹는 심리는 무엇인가? 옛날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왜 라면 스프를 앞주머니에 꼭 넣고 나갔는가? 잔치 열렸네, 소고기 잔치 열렸네로 시작해서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을 거쳐 유현 지인라면을 지나 BTS 진라면까지 이어진 라면 광고의 역사적 가치는 무엇인가? 논의를 더 하고 싶은 글감이 한둘이 아니지만 제가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지금 컵라면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까지 제가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냄새가 계속 지금 제 후각 그리고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DNA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냄새에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 끓이는 냄새에 저항할 수 있는 한국인은 단연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생현대사에서 짚어본 라면 60년사. 저는 얼른 라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